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인적 없는 강원도 깊은 산골 개울가에서 한 소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한참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웬 청년이 떠내려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사람이 떠내려온다. 소녀는 빨래를 하다 말고 얼른 청년을 건져 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청년의 몸에 손이 닿자마자 절벽에서 누군가 청년을 떨어뜨리는 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겁도 났지만 소녀는 다시 청년의 손을 잡고 진맥을 짚어보았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청년이 칼에 맞아 죽는 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물에 빠져 죽었어야 할 청년을 소녀가 살렸기 때문에 청년은 다시 칼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소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손이 닿으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과 앞날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소녀는 청년이 누군가에 의해 죽을 운명이란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청년은 부잣집 도령으로 보이고 곱디고 온 손으로 보아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 같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소녀는 무척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려내는 바람에 또다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소녀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 청년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이곳은 어딘가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인가요? 물에 빠져 떠내려오는 것을 제가 건졌습니다. 그랬구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은 무척 예의 바르고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겁을 잔뜩 먹어서인지 두 눈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도 될런지요?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청년이 눈물을 보이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죽다 살아났으니 일단 안정이 필요해 보였지요. 그리하여 소녀는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쉴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소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냥을 나가 집에는 소녀만 있었지요. 방 안에 청년을 재운 소녀는 다시 빨래를 하려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멀리서 검을 든 몇몇의 사내들이 개울가를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청년을 찾는 듯 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자 소녀는 불이 나게 달려가 청년을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소녀는 청년을 데리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청년을 숨기고 살며시 청년의 손을 잡아보았지요. 잠시 손 좀 잡아봐도 될런지요? 아, 그러시지요. 소녀가 손을 잡겠다는 말에 청년은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을 잡은 소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칼에 맞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이곳에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하고 소녀는 다시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를 발견한 사내들이 소녀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혹시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못 봤습니다.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면 분명 보았을 텐데 보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는 동안에는 떠내려온 게 사람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집이 너희 집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 집도 좀 살펴봐야겠구나. 사내들은 검을 들고 소녀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이 없자 사내들은 다시 개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사내들이 떠나자 소녀는 청년이 있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잠시 손 좀 잡아봐도 될런지요? 아, 그러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이 칼에 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만약 소녀가 청년을 숨기지 않았다면 청년은 꼼짝없이 칼을 맞고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을 든 사내들이 떠나고 청년이 무사하게 되자
소녀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개울가에서 검을 든 사내들이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오. 그렇다면 나를 찾고 있었던 것이로군요. 그런데 제가 위험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요? 니신지는 모르오나 물에 떠내려오고 검을 든 사내들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소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청년은 소녀가 왠지 예사롭지가 않아 보였지요. 그런 상황만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판단력이었으니까요. 소녀는 길고 큰 눈을 가졌는데 무척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똑한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은 무척 예뻤지요. 또한 하늘이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침착한 모습은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으니 은인 중에 은인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청년은 소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과 얽혀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 생각이 든 청년은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소상히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복화라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성부 판윤 허영찬대감의 장남 허영복이라 합니다.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유배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관노가 되었답니다. 저는 출타 중에 있다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아마도 검을 든 사내들은 필시 저를 쫓는 추노꾼들일 것입니다. 저런 가슴 아픈 일이 있으셨군요. 큰일을 겪으셨으니 우선 안정부터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화는 청년 영복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들판에 핀 예쁜 꽃들도 보여주고 산딸기도 따주면서 영복이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랬지요. 그러다 갑자기 뱀이라도 나타나면 영복이는 깜짝 놀라 복화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복이를 보며 복화는 깔깔깔 웃으면서 무척 재밌어 하였지요. 험한 일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내를 놀려주는 것도 무척 재미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복화의 미소 띤 커다란 두 눈의 영복이의 가슴은 무척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만나게 된 복화로 인해 어느새 자신의 두려움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냥을 나갔던 아버지가 사냥감을 잔뜩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더냐? 복화는 청년 영복이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화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이었지요. 자네가 허영찬 대감의 장남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허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워하는 듯하였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이 호위무사였습니다. 내금이 호위무사들 중에서도 무공이 가장 뛰어났었지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항상 임금을 곁에서 호위하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금의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새로 부임한 내금의장은 임금에게 가장 충성스런 호위무사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쫓고 말았답니다. 새로 부임한 내금의장은 화천대군의 신복이었는데 대군에게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관직에서 모함으로 쫓겨난 아버지는 모함과 계략이 끊이지 않는 속세가 무척 싫었답니다.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여식 복화와 함께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영복이 아버지 한성부 판유는 복화 아버지가 무척 존경하던 분이었답니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신하로 임금도 무척 총애하던 신하였지요. 그런데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하나둘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영복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 주었답니다. 복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영복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상대는 왕족인 대군이었기에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지요. 어르신, 제게 무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복이는 힘을 길러야만 임금을 지킬 수 있고 또 임금을 지켜야만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공을 가르쳐만 주신다면 이 앞몸 부스러지도록 배우겠습니다. 복화의 아버지도 영복이의 처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영복이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는 내금이 최고의 호위무사였던 복화의 아버지에게 무공을 배우기 시작하였지요. 이미 상당한 무공을 갖춘 복화와 함께 수련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복이는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와 관노가 되어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한시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지요. 한때는 희망이 없어 모든 걸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이제 무공을 익히고 나면 희망도 있으니 잠자는 시간도 무척 아까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복이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무공을 연마하였답니다. 영복이가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무공을 연마하자 복화도 영복이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쉬지 않고 같이 무공을 연마하였지요. 그러다 둘이 대련도 하였답니다. 검술 창술도 대련하고 무기 없는 맨몸으로도 무술을 연마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옥죄는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영복이가 복화의 몸을 두 팔로 옥죄다 보면 복화의 몰캉몰캉한 것이 두 팔로 전해지기도 하였답니다. 여인의 감촉을 처음 느낀 영복이는 심장이 빨라지면서 숨도 가빠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순간 정신을 빼앗긴 영복이는 복화에게 되치기를 당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무공을 연마하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니 영복의 실력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영복이는 복화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제 산을 내려가 임금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잘 알겠으나 무공을 좀 더 쌓았으면 좋겠구나. 저도 같이 가서 영복도령을 돕겠습니다. 이미 정이 들 대로 든 복화는 영복이를 홀로 보낼 수가 없었지요. 마음은 이미 영복이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까지 위험천만한 곳에 뛰어든다고 하니 아버지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말 명심하거라. 한 번에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군의 곁에는 조선 최고의 무사들로 가득하단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어르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와 복화는 개나리 보찜을 메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막집을 찾아갔지요. 주막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와 복화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 옆자리에서 화천대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춘식이 나도 대군의 사병에 들어갈 수 없을까? 어허 이 사람, 대군께서 어디 아무나 사병으로 받아준단 말인가? 대군께서는 무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는다네. 자네가 힘 좀 써주면 되지 않겠나? 나도 아직 졸병인데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나? 대군의 사병으로 들어오려면 무공부터 연마하고 오게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복화는 대군의 사병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대군에게 접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여인도 대군의 사병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어허, 내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먼. 어찌 여인이 사병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방금 말하지 않았소. 대군은 무공이 뛰어난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니 무공이 뛰어나면 남자 여자를 가릴 게 무엇이란 말이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저리 가시오.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복화는 사내가 마시던 술잔을 낚아채 단번에 들이키고 말았지요. 아니 보자 하니까 배는 게 없나? 어디 여인이 설치는 것이야. 그러자 화가 난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화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화는 사내의 주먹을 가뿐히 피하고 뒤로 도라목에 있는 급소를 찔렀답니다. 그러자 사내는 픽하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인정하시겠소. 아니 어떻게 한 것이오? 어찌 여인이 되어 무공이 그리 센 것이오? 10번을 더 붙어봐도 좋으니 혈이 풀리거든 또 덤벼보시지요. 이 정도면 되었소이다.
내 충분히 알았으니 대장께 추천을 해버리다. 그러니 내일 날이 밝거든 화천대군 집으로 와보시오. 알겠소. 그럼 내일 봅시다. 그렇게 사내들은 주막을 떠나고 영복과 복화는 주막의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아니 어찌하려는 생각이여. 대군의 사병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겠소?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는 법이지요. 저는 얼굴이 팔리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안에서 대군에게 접근해 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영복도령님은 증자를 어떻게 임금에게 전달할 것인지 방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소. 내 그리하리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갔답니다. 그리고 주막에는 빈 방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왠지 분위기도 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 총각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으니 영복은 가슴까지 설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복화가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령님 잠시 손 좀 잡겠습니다. 아, 소손이라 했소. 영복이는 순간 얼굴까지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까지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시오. 복화는 영복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영복이가 다치거나 위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안심이 된 복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내일부터는 떨어져서 움직여야 하니 걱정이 된 복화는 영복이의 손을 잡아본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은 복화가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복이도 뛰는 가슴을 달래며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복화는 곧바로 화천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시었소. 날 따라오시오. 대장, 제가 말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 무공이 뛰어나다 들었소.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테니 내 부하들과 한번 겨뤄보시오. 좋습니다. 여봐라 장씨랑 자네가 한번 겨뤄보거라. 대장은 사병들 중에 실력 있는 병사를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해보시지요. 허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어찌 여인과 결혼단 말인가? 어디 하나 부러져도 내게 원망이나 하지 마소. 사병은 발을 날려 복화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화도 발을 날려 사병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지요. 정강이를 얻어맞은 사병은 다리뼈가 부러졌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씩은 심심하니 여럿이 한꺼번에 덤벼보면 어떻겠소. 그러자 대장은 흠칫 놀라면서 이번에는 셋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복화가 먼저 발을 날렸는데 한 명은 정수리를 맞고 쓰러지고 한 명은 명치를 맞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명이 주먹을 복화에게 날렸는데 복화는 주먹을 피하고 목 뒤 급소를 찌르니 마지막 한 명도 꼬꾸라지는 것이었지요. 어허 되었소이다. 내 살다 이렇게 무공이 센 여인은 처음이요. 시험은 통과하였으니 호패를 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시오. 그렇게 복화는 무사히 대군의 사병이 되었답니다. 한편 영복이는 증자가 확보되는 대로 임금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는 증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궁리를 시작하였지요. 영복이는 생각 끝에 우선 임금에게 전달이 가능한 몇 사람의 집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화천대군의 사병이 된 복화는 사병들 중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복화는 대군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사병들 중에는 담장과 문을 지키는 임무들도 있었지만 복화는 대군의 호위무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군과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군의 집에서 곧 모임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을 따르는 조정 대신들과 힘있는 양반들을 불러 모아 주기적으로 여는 모임인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런 날은 술이 빠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기회라 생각한 복화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임 당일날이 되자 수많은 대신들과 양반들이 모여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술독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셔댄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모두 돌아가고 호위무사들도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지요. 복화는 은밀히 술에 약을 탔었는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사람들은 깊이 잠이 든 것이었지요.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복화는 대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자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대군의 방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괴짝도 많았습니다. 복화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씩 찾기 시작하였지요. 우선 괴짝 속에 있는 문서들부터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두워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꺼낸 문서를 손에 쥐고 대군의 팔을 잡아보았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없이 많은 문서를 가지고 대군의 손을 잡아보아도 대군이 죽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밖에서는 다구는 소리까지 들리다 보니 곧 날이 밝아올 게 뻔했지요. 다급해진 복화는 얼떨결에 벽을 짚게 되었는데 갑자기 벽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벽으로 위장된 문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복화는 얼른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괴짝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복화는 검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꺼낸 문서들을 들고 대군의 손을 잡아보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군이 사약을 받고 죽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면 되었어. 복화는 벽문을 닫고 문서를 챙겨서 대군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복이에게 달려갔지요. 찾았습니다. 이거면 대군의 영모는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영복은 복화가 가져온 문서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연판장도 있었지요. 영모에 가담한 사람들 이름과 손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병 날짜와 동원되는 군대까지도 모두 나와 있었지요. 이거면 됐습니다. 증자가 확실하니 대군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이 증자를 어떻게 임금에게 전달할 것인지요. 내게 생각이 있습니다. 내금이장이 달에 한 번씩 주상께 직접 올리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임금을 호위하는 보고서이다 보니 밀봉되어 임금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내금이장에 밀봉된 봉투를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마침 오늘이 보고서를 올리는 날인데 내금이장은 보고서를 집에서 작성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날이 밝기 전에 바꿔치기 해야겠군요. 그리하여 영복이는 미리 준비한 내금이장의 봉투와 똑같은 봉투에 증자를 넣고 봉인에 밀봉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내금이장의 거처로 들어갔지요. 다행히도 보고서가 든 봉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봉투를 바꿔치기한 두 사람은 내금이장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향하려고 하였는데 어디서 수많은 사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좋기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거병을 위해 내금이장도 사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병들은 새벽부터 훈련을 하였는데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들은 누구냐? 웬 놈들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단 말이냐?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잡거라. 수십 명이나 되는 사병들이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복화와 영복이는 갈고 닦은 실력으로 사병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지요. 사병들이 모두 쓰러지자 복화는 영복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영복이가 잘못되는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달리고 달려 멀찍이 도망을 쳤답니다. 한편 소란의 잠에서 깬 내금이장은 보고서가 든 봉투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봉투는 제자리에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화천대군의 집으로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의 사병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병사들이 이기는 듯하였지만 여기저기서 대군의 사병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복이와 복화는 임금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병사들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사병들을 아무리 베어도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대군은 성안 이곳저곳에 모아둔 사병만 해도 수천이 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끝도 없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보낸 군대는 이미 전멸하다시피 하고 영복이와 복화도 지쳐가고 있었지요.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복화는
얼른 영복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복이가 잘못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화도 더욱더 힘을 내 싸웠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북소리와 함께 또 다른 엄청난 수의 군대가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복화의 아버지였습니다. 복화의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복화의 아버지가 이끄는 군대는 대군의 사병을 모두 포위하였고 복화의 아버지는 귀신 같은 솜씨로 대군의 사병들을 베어나갔습니다. 전세가 갑자기 크게 기울자 대군의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투항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은 아버지는 복화와 영복이를 찾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떠나고 나도 산을 내려왔단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주상전하를 만날 수가 있었지. 그런데 때마침 내금이장이 가져온 보고서에 화평대군의 영모에 관한 증자가 들어있더구나. 그래서 너희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단다. 증자가 확보되었으니 주상전하의 어명이 떨어졌고 나는 어명을 받들어 군대를 둘로 나누었단다. 성 안에 있는 대군의 모든 사병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지. 그랬었군요. 역시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렇게 화천대군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영모에 가담한 무리들은 모두 사약을 받거나 참수되었답니다. 그리고 복화의 아버지는 내금이장이 되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영복의 아버지도 유배에서 풀려나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복의 가족들도 모두 관노에서 벗어나 살던 집으로 돌아왔지요. 고생 끝에 재회한 영복의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상은 영복에게도 공신의 자격을 부여했고 정의품 벼슬도 주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자 영복은 복화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고생 많았습니다. 낭자 덕분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이나 넘길 수 있었지요. 그러니 낭자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차 서방한테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부인, 이제 서방이 되었으니 어서 그 비밀을 말해주시지요. 그건 자식이 셋이 되어야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요. 그리하여 영복이는 얼른 호롱불을 끄고 복화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식이 10명도 넘었지요. 그래도 영복이는 복화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복화는 10명의 자식 중에 아들이 9이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복화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옛말에 사중고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한 가닥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